오늘 썸네일이 요거죠. 슉! 나 요거 돼서 참 할 얘기가 있지. 혁신위원장 김은경이 처음에 추천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야, 찌치양 졸라 한결같네. 그리고 관상과학의 전형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야, 캐면 캘수록 호러야 호러. 졸라 무섭다. 여튼 우리 김은경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은경 이딴 악재에서 우리 개눈깔이 박지원이도 뭐라해요. 아, 다 끝났네. 좋댔다. 지금 민주당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인다. 마치 KNL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가짜 우파, 가짜 애국, KNL, 가짜 민주주의, 민주당, 반민주 세력, 민주당, 반우파 세력, KNL. 똑같네. 일단 김은경이 보면은 애초에 이제 와서 사과를 냈어. 옛날에 그 미친 소리도 있었지만은 얼마 전에 초선 의원들 불러놓고 뭐라해? 코로나 저학력 세대 학생의 비유를 냈다. 왜? 찌째명을 물고 빨지 아니하니까. 계속 사과를 반복을 하고 있어. 하고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맞춰서 치욕스럽다. 요걸 갖고 실제 육성을 들어봅시다. 졸라 싸가지가 없어. 슉.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게 떳떳한 태도였을 텐데 연봉 3억을 꼬박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 없고 위선적인 망발입니까? 자기가 치욕스럽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물러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3억 연봉에 고급 관용차에 비서까지 받으면서 그걸 꿀 다 빨아먹고 끝나고 나서 나오더니 아, 치욕스러웠다. 버티기 힘들었다. 김은경 골까죠? 노인 폄훼 발언으로 요즘 막 떠오르고 있는데 캐면 캘수록 얘도 소름이야. 졸라 소름 돋는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문재영한테 임명을 받았었는데 윤통 정권 하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졸라게 치욕스러웠다라고 씹으려. 어우, 역시 우리 깔링님들 굉장히 예리하다. 뭐라해요? 지금 우리 귀신꿈꽃도님이 귀걸이까지 후덜덜. 야, 김혜경이랑 얼굴만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귀걸이까지 똑같네. 귀걸이까지 똑같네. 야, 소름. 도플갱어. 관상형 과학이네. 취향까지 똑같아. 하는 짓까지 똑같고. 옛날에 김은경이 어린 조카들한테 전화하고 막 협박하고 그지랄병 떠는 거 봤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나다 작은 엄마, 나다 작은 엄마.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거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요. 집안에,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2년이 그냥? 2년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우리는 정치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민이라고. 평민 일반인들. 어? 들려? 미친년. 아이고, 아무래도 그래, 동화관이나 약을 잡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우리 약 먹고. 끊읍시다. 아유, 말이 안 돼. 계속해봐. 계속해보라. 들려? 말이 안 돼. 계속해봐. 계속해보라. 무섭다. 얘가
내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느냐. 여러 병신 같은 발언들이 많았지만은 여기서 백미는 그거지. 교수라 철없어서 정치 언어를 몰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한데 김은경 남편 죽음의 미스테리. 그 전에 했던 그 행적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 제가 이따 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 남편의 미스터리가 결국은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점. 글의 행간을 읽는 사람이 지금 여기다가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8년 동안 악담 협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김은경 씨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그 바로 그 과정이 굉장히 이상하다. 그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잡았다라는 점 분명히 아시고 지금 제가 읽어 내려가는 내용을 꼭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신우가 쓴 글이에요. 신우가 쓴 저와 글인데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 셋을 건강하게 키우고 한국일보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아유, 그래도 미국 위주 한국일보에서 활동.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자, 요건 좀 일단 넘길게요. 오빠의 좀. 재력과 양육에 도움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자살이었다면 일반적인 투신 자살이었다면 가족들이 김은경의 신우가 쓴 글이에요. 멀쩡한 사람이고 칸데 우리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아내인 김은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요 당당히 안 받고 넘겠다. 귀국한 김은경은 학교 일이 바쁘다며 시댁 일에 등한시하더니 손자까지 길러주신 시부모와 갈등이 심해졌고 말끝마다 60세가 되면 이혼할 거라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며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원래 김은경이가 못 살았는데 남편 덕에 학교도 잘 다니고 그리고 금강부원장까지 되는 승승장구를 거쳤다. 칸데 사이가 졸라게 안 좋았어. 그리고 말끝마다 60세가 되면 이혼할 거라고 공공연히 흘려서 남편과도 사이가 이미 멀어지고 있던 단계였어. 근데 남편이 갑자기 자살한 거야. 신우의 오빠이자 김은경의 남편. 오빠 같은 여자네요. 오빠가 자신의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집에 아이들과 아내가 같이 있었고 초저녁이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가족은 부검을 원했지만 아내인 김은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족이 부검을 원했는데 저기 김은경이 절대 부검해서는 안 돼. 절대 부검해서는 안 돼. 빨갱이 새끼들 맨날 하는 거 있지. 무조건 화장해라. 일반적인 투신 자살이었다면 가족들이 부검을 원했다. 일반적인 투신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족들이 부검을 원했다. 그런데 김은경이 강하게 거부했다. 김은경이 묘사한 그날의 상황은 이거 되게 좀 소름 돋아요. 이제 그 오빠라는 거는 이제 김은경의 아내죠. 오빠가 제 무릎을 베고, 그러니까 김은경의 무릎을 베고, 오빠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침이 내 무릎에 흐를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이 졸라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누구한테 무릎 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보 사랑해 진짜 사랑해 하는데 침을 질질 흘릴 정도로 여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자기 아내의 무릎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까지 사랑해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냐고요. 양맥인 거 아니야? 여보 사랑해 제발 나 죽이지 마. 가로 열고 닫고 여보 사랑해 가로 열고 닫고 제발 나 죽이지 마 이랬던 거 아니야? 뭘 말 안 울어. 여보 무서워. 나 죽이지 마. 여보 사랑해. 그랬던 거 아니야? 지금 약에 취한 건지 뭐에 취한 건지 복약에 취한 건지 수면제에 취한 건지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지금 말이 안 지금 김은경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를 지금 신우이가 얘기하는 거죠. 김은경이 자기 무릎에 남편이 누워가지고 여보 사랑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랑해 하고서 좀 있으면 방에 들어갔다가 투신 자살했다. 이게 일반적입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하지만 사고가 있는 직후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겨우 서너 살이 된 둘째 아이의 반응은 엄마랑 아빠가 막 싸웠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서 뛰어내렸어. 자 이거는 김은경의 아이의 반응, 아이의 목격담 그리고 김은경의 목격담 명백하게 서로 대치되고 있죠. 서로 이렇게까지 둘의 주장이 둘의 진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한 명은 사랑한다고 말했고 한 명은 싸웠다고 그러고. 네, 우리 정규준 회장님 잘못을 저질러도 법을 피해갈 수만 있으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프님 밖은 찜통인데 등골은 오싸. 그렇죠. 이거 공포 미스테리죠. 졸라 무섭죠. 그리고 200명이 넘는 오빠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친구가 이렇게 많은데 자살을 한다고? 다음 주에 골프 약속이 있었는데 이럴 수가. 항상 웃고 다니고 돈도 잘 쓰는 친구인데 이런 일이? 자식 사랑이 대단한 친구인데 자식 앞에서? 장례식장에 모인 친구들은 한결같은 말로 의심의 꼬리를 이어갔습니다. 절대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은경은 오빠가 떨어져 죽은 그 순간부터 장례가 끝난 우리가 본 어느 순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입니다. 하고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한 건 물론이고 오빠가 타고 다니던 고급차를 바로 처분하더군요. 그리고 그 집에서 아이들과 무서워서 살 수 없다며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강남 설해마을로 방배동에 있죠. 방배동 설해마을로 서둘러 이사를 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어수선한 틈을 타 아버지의 사업체를 자신의 친동생 이름으로 바꾼 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기 직전 시아버지의 이름에서 오빠의 이름으로 정말 기가 차죠.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기 직전에 죽은 이유가 아닙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시아버지의 이름에서 오빠의 이름으로 전환되어 있었고 죽기 직전에 전환됐대요. 죽기 직전에. 죽고 나니 곧바로 김은경의 친동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수상하죠? 자 희한하죠. 남편이 죽기 직전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그 사업체가 죽기 직전에 남편 명의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김은경이 동생 명의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왔는 게 뭐야? 재산을 가로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가로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야. 신우 입에서. 희한하지? 그래서 일단 나오는 나머지 이야기를 좀 봐봅시다. 김은경 신우이 김부부 불화가 극심했다. 시 부모 회사를 빼돌렸다. 근데 김은경이 아들까지 지금 기어났고 이거 거짓 선동이에요 하면서 기어나왔었어.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폭로의 발단이 뭐냐, 김은경이가 그 노인 폄하 발언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가 18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06년 1월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부모님 모시고 혼자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두 분을 모시고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12월 달 말에 작년. 그래서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신우가 이제 빡이 쳐가지고 폭로를 해버린 거야.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 18년 동안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았다. 노인 폄하는 일상이다. 노인 폄하는 일상이다. 그리고 18년 동안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았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향로 내려가서 버렸다. 자신의 부친의 회사랑, 그러니까 신우의 입장에서 아버지랑 오빠가 일군 회사, 아빠랑 오빠가 같이 일군 회사를 지 꼴린 대로 자기 동생 명의로 빼돌렸다. 사실이잖아. 친정 아빠는 전기사업을 시작으로 소방과 관련된 특허를 무려 9개나 갖고 있다. 특허 제품으로 승승장구하던 차에 오빠의 도움으로 날개를 달았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특허만 15개를 보유한 발명가래. 소화 전용 화재 발생기, 화재 발생기용 비장 스위치, 누름장치, 비상 조명 거치대 블라블라블라블라. 13개가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하고 아들 새끼가 기어 나왔는데 아들 새끼가 뭐라 하느냐? 아들 새끼가 카톡을 까면서 나타났어. 미국에 체류 중인 김은경의 아들 새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할아버지는 고향에 가셨고 사실이네. 18년 동안 모셨다는 말이 거짓이란 말이 사실이네. 그리고 저는 수시로 어머니와 함께 그곳을 찾아갔다. 그럼 18년 동안 모셨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는 제가 할아버지에게 무심해질 때도 할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내려가려는 독려를 많이 해주셨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안부 전해 드려보라 하면서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회식이 있다 했지 나 근처에 회식이 있어서 끝나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할아버지께 안부 전화 드려봐. 네 알겠습니다. 근데 18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며.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네. 아들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를 뺏기고서 고향에 쫓겨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 안 모셨다는 거는 일단 사실이다. 그죠? 그리고 고모들은 상속을 받아왔지만 저희는 상속을 포기했다. 아니 씨발 회사를 뺏어가고 상속을 포기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 재산이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은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클 경우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저 고모들이 아버지 회사가 김은경이 동생 이름으로 넘어간 걸 늦게 하는 거잖아.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참 지나서 하는 거잖아. 그럼 상속으로 일단 받아놨는데 뚝 보니까 회사 명의가 회사가 안 넘어왔네. 그래 뚝 보니까 김은경이 동생 명의로 넘어가 있는 거야. 난 이렇게 발견했다고 보는데 귀신 꿈꿨더니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김은경이는 요 상속은 포기했고 회사는 동생 명의로 바꾸고 사실이네. 뭐가 거짓이야? 고모들은 상속을 받았지만 지금은 상속을 포기했다. 상속 포기 결정문을 공개했다. 상속이 무슨 상관이야? 회사 이름을 동생 명의로 바꿨다는 것이 중요하지. 생전에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를 저희 어머니가 가로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집이 회사를 이끌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기 원했었다. 저희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으로 가족을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재선에 취할 거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근데 이 할아버지 어떻게 됐을까? 아들하고 똑같이 자살하셨다. 비극이지. 저 기업을 이룬 1대 사장이었던 저 새끼 입장에서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도 아버지랑 똑같이 자살했다. 그게 할아버지가 원해서 그 기업을 넘겨줬기 때문에 자살하신 거야?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자살하셨을까? 졸라 무섭잖아요? 김은경 졸라 무섭다니까? 신우가 쓴 글 중에 뭐야? 어찌된 일인지 사업체는 오빠가 죽고 나니 곧바로 김 위원장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후 집안이 품비박산났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으로 모셔지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셔지고 아버지는 시골로 터전을 옮겨서 어렵게 사셨다. 그 잘나가는 회사를 운영하던 1군 1세대 사장이 시골로 가서 어렵게 살다가 어머니는 결국엔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아버지는 자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셨다. 사무엘님, 할아버지가 기업 돌려달라고 소송했다는데 장난말이 맞으면 소송할 일도 없죠. 그러니까 졸라 소름 아니에요? 그는 김은경이가 공공석상에서 얼굴을 비치고 18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다? 그런 말을 하는데 피꺼 소시지 그대로
그야말로 피꺼소시지. 신우 입장에선 지그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셔, 지그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저 소페년의 만행을 또 한 개 더 보자. 자, 남편 사망 이후 말이야? 아유, 어머니 왜 때렸어? 동호 아빠 현장에 계시지도 않았잖아. 그거 이 여자야. 형이 아빠가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말씀들이 말이야. 어? 네가 여자야. 네가 여자야? 동호 이 아빠 엄마 말 막 그랬어. 하지 마세요. 지금 말을 막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막 소리하고 있는데. 하세요? 야, 어? 네가 인간이냐? 아이고, 네도 자식 동호 키우는 아빠 애미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도 도대체 성우한테 이유가 똑같이 그냥 들어봐. 뭐야? 어? 너도 성우한테 도대체 들어보라고. 동호 아빠 우리랑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우리 갖다 괴롭히냐고. 니들이 형이 죽겠다고 집안일을 공개를 해? 교통사고까지 나면서 자살을 할 생각을 할 정도까지 왜 만드냐고 죽었어야 돼. 우리를. 동호 아빠 그러지 죽었어요, 마땅해. 마세요. 응? 부부 패고 말이야. 응? 부모한테 내가 어디를 오죽하면 팔아서 우리 준다니. 신랑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드린다. 입원까지 시켰겠어요. 몰래. 응? 몰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 입원하는 게 억울하다고 빨리 동호 아빠한테 입원 전화할 때 시켰어야지. 동호 아빠 그거 가지고 세상에 동의서 가지고서는 무슨 A채널 탈명진하고 하는 회의에 법원에 제출하는 걸로 써먹더라. 세상에 써먹던 그게요. 이 여자, 네가 인간적으로 나를 얘기해보세요. 입원시켰다고 그게 그 지금 소리 하니까 형한테 할 공개한 거지. 짓이에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형님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셔도 응? 니들은 그런 뭔지 얘기를 그래. 하면서 숨겨야지. 어떻게 그걸 동네방네 다 떠대. 야, 전화 그렇게 끊어버린다. 하면 말 남들이 동호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리는 정치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평민이라고 평민. 일반인들. 응? 들려? 미친년. 아이고. 아무래도 그래, 동호 아빠가 계속해봐. 약을 잡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우리 약 먹고 있어. 끊읍시다. 아유 말이 안 아니, 돼. 계속해봐. 계속해보라. 들려? 말이 안 아니, 돼. 계속해봐. 끊어. 계속해보라. 사랑이 펼치지냐